그럼 누가 청년이 될 때까지 프로야구 생활을 유지하시는 건가요? 아니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은데. 네, 안녕하세요. 김정현 유진님.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프로야구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청년이지만 그래도 모르는 청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시 간단한 소개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름 김성민, 생년월일 1990년 3월 23일. 특이사항, 프로야구에서 가장 잘생긴 청년, 목서울 꿈의 교회에서 역대 가장 인기가 많았던 청년, 권사님들 사이에서 사익감 1순위, 진행만 맡았다 하면 화제가 되는 청년, 청년 중에서 회장이라는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청년, 비트 팀장 투표 역대 최고 득표를 찍었던 청년, 치킨 120마리를 찍은 역대급 치킨 파티를 기획한 큰손, 100만 유튜버가 될 뻔했던 남자, 하지만 어느새 프로야구 고인물이 되어가는 형제, 김성민 형제입니다. 먼저 최근 근황부터 좀 알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지내시나요? 네, 요즘에 일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깐 일이 다 취소가 돼서 한 2주간 쉬고 있고, 그 쉬는 동안 다른 거 준비하면서 출근은 언제 다시 하게 될지는 모르겠고 그냥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언제 출근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조금 계속 쉬게 되었다. 네. 좀 여유가 생겼나요 그러면? 시간적인 여유는 생겼는데 경제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네. 시간적으로 그나마 여유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거 좀 개인적으로 부탁받은 질문인데 최근에 피부가 전보다 하얘진 것 같다고 혹시 제가요? 비결이 뭔지 여쭤봐달라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먹어갈수록 또 그 피부가 하얘지기보다는 뭐라 해야지 허옇게 뜬다고 해야 되나? 영양기가 빠지는 네.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민 형제는 첫 비트 때도 야채를 안 먹는다고 선교사님 사모님께 좀 혼날 만큼 야채 혐오자로 유명한데 혹시 그렇게 된 특별한 사연이 있으신가요? 그냥 뭐라 해야지 태생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안 먹었었던 건 아니라 어렸을 때 처음 입에 댔을 때부터 얘는 나랑 아니다 라고 다 느꼈어요. 네. 운명적이었네요. 그냥 알겠습니다. 제 본질이. 혹시 야채 타임도 안 드시나요? 야채 타임 과자요? 네. 굳이 그걸 안 먹죠. 예. 과자가 그렇게 많아. 돈을 주고 야채를 사 먹지 진짜. 않는다. 야채 맛을 진짜. 느끼고 싶지 않다. 케찹 찍어서는 먹긴 먹는데. 케찹이 있어요. 그럼 좀 어려운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샐러드와 고구마만 먹고 일주일 보내기 대 일주일에 딱 한 번 삼겹살 먹기. 일주일 동안 샐러드랑 고구마랑,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삼겹살. 샐러드는 남기시면 안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 샐러드랑 고구마 먹고 있어요. 이거는 질문할 필요가 없었던 네,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면 샐러드랑 고구마도 다 먹는다. 네네. 알겠습니다. 다이어트 위해서라면. 혹시 요새 좀 시간이 여유로울 것 같아가지고 좀 본인이 많은 생각들이 할 것 같은데 요즘 가장 원하고 좀 바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 어디에서 돈만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 정도? 진짜 네. 좋은 거네요. 아, 그냥 네. 쉬면서 돈이 네. 들어왔으면 좋겠다. 네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뭐 그런 건 바라는 거고 너무 세속적이었는데. 아니 이제 뭐 세속적인 질문들이니까 괜찮습니다. 뭐 그렇다면 이제 조금 세속적으로 바라는 게 있었다면 비전이나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어떤 게 갑자기 있을까요? 좀 반대되는 거죠. 방금 말했던 거랑 그렇죠. 전혀 안 맞는데. 뭐 진행이 매끄럽진 않아요. 비전은 비전이니까. 그렇죠. 저는 조금 이제 좀 저희 나라의 그 이제 아이들 상대로 뭔가 이렇게 좀 이제 어려운 친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희 나라에도 해외에도 많지만 이제 저희 나라의 그 어려운 친구들이 조금 더 그 남들이,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당연한 듯이 가르침을 받고 자라왔지만 그것들을 모르고 자라난 친구들은 그게 잘못된지도 모르고 성인이 되거나, 그리고 그랬을 때 그 어떤 행동을 하면서도 이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 친구들이 되게 많다는 걸 느꼈어가지고 이제 그 친구들한테 제가 저것처럼 부족한 사람도 받았던 당연한 사랑 같은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게 큰 비전인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저는 원래 이제 아이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쪽으로 꿈을 방향을 잡았었습니다. 네, 뭐 자세한 것까지 말하자면 좀 길어져가지고 여기까지.
그러면 프레일에 벌써 12년 동안 계셨다고 들었어요. 그런가요? 네. 네, 12년. 저는 뭐 오래 있었지만 네, 그 시간 동안 혹시 프레일이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으신가요? 아까 오프닝 때 텐션을 올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질문이 이제 올릴 수 없는 질문인 것 같은데 저는 힘들었던 순간은 프레임에 있었던 동안 한 군대 갔다 온 이후로는 거의 다 힘들었던 것 같은데 가장 힘들었던 거는 회장을 했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12년 동안 거의 3년 빼고 다 힘드셨다고 네. 말씀하신 거예요. 뭐 저도 프레일이 항상 어려우니까 혹시 반대로 그럼 프레일에서 행복했던 순간들이 혹시 아니면 행복했던 시간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20살, 21살, 22살일 때 21살까지구나. 이제 누나들이 저를 되게 예뻐해 주셨는데 그때는 행복하죠. 뭘 해도 되는구나 아, 그쵸. 이런 느낌? 네.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데 20살 때 고등부 돌아가고 싶다고. 제 20살 때는 청년부 올라와서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쵸. 낯을 엄청 가려가지고. 비전트립 가서 중고등부 네. 돌아가서 네, 맞아요. 애들이랑 놀고 싶다고 하지. 청년부에 친한 사람이 없었어가지고. 적응하고 조금 편해졌나요? 맞아요. 유명한 썰이 하나 있는데 비전 트립 가면 이제 마지막 날 잠깐 이제 쇼핑몰 같은데 잠깐 돌아다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혼자 돌아다녔어요. 친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니 그때 그 배은 사모님께서 같이 안 다니셨나요? 같이 가자고 친한 꼬시더니. 언니들이 따로 있어가지고 다니고. 알겠습니다. 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같이 가자고 한 말 못하고. 슬픈 얘기네. 저는 환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좀 행복했던 순간이었는데 슬픈 얘기로 번지려고 하니까 잠깐, 없었던 것 같아요. 잠깐 다른 질문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호주 떠날 때 좀 고백을 많이 했었는데 프레이를 정말 사랑한다고 여러 번 밝혀오셨습니다. 말로는 좀 부족하니까 몸으로 좀 표현해달라고. 네, 몸으로 표현해달라고 어떻게 할까? 요청이 들어왔어요. 저도 잘 모르죠. 제가 모르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리고 되게 친하신 분이 질문 주신 거라서 친하신 분이요? 안 친할 수도 있어요. 재원 리더님께서 안 친해요. 진짜 안 친해요. 안 친한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하트로 몸으로 표현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프레일에 좀 오래 계셨는데 앞으로 후배들에게 어떤 선배로 기억되고 싶은지. 그냥 자신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청년들도 언젠가는 지금 성인이지만 이제 청년부를 벗어날 때가 작년이 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때 작년이 돼서 다시 작년으로서 같은 또 방향을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선배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좀 팔팔하고 어린 청년들을 위해서 네.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들한테 일단 지금의 저도 그러지 못하고 있지만 조금은 그 팔팔함과 그 젊은 지금만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을 세상보다도 조금 더 교회에서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한테 20살, 21살 이런 게 살면서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살면서 한 번을 세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한 번뿐인 20살, 21살을 보냈을 때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경험상. 젊은 시기의 에너지를 좀 교회에서 쏟아달라. 지금 안 하면은 나이 먹어서는 더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들은 적 있어요. 그 젊은 시기, 청년의 시기에 노력을 해야 되는 이유가 누군가 병문안을 가는데 싱싱한 꽃을 가져가지 시들어버린 꽃을 가져가지 않는다. 우리의 다 식어버린 열정을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걸 했는데 그런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후배들에게 좋은 선배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프레일에서 어떤 존재가 되는 것도 참 중요한데 프레일에서 나에게 가장 힘이 되어주는 것이나 존재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프레일에서 저에게 가장 힘이 되어주는 것은 역시나 이제
물론 같이 해온 동역자들이 이제 거의 없지만 아무튼 지금 남아있는 그 동역자들도 있는 것만으로 너무나 의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프레일 대부분이 이제 제 중고등부 때 학생으로 만났던 친구들인데 이제 그 친구들이 너무나 잘 자라서 이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것들이 되게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제 청년에 많이 올라왔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중고등부 교사를 오래 섬긴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혹시 교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어떤 순간이 있을까요? 예전에 이제 지금 20몇 살이지? 24살인가? 25살 된 친구들이 있는데 누구죠? 그게 이제 민재, 뭐 다운이 이런 애들인데 그때가 제가 그때예요. 그 회장하고 되게 힘들었을 때 그때였는데 그 제 생일날 그 이제 애들이 이제 막 이렇게 편지도 써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생일 축하를 해줬는데 그런 것도 기억에 남고 되게 좀 감동이었어요. 되게 힘든데 그 뭐지 다른 사람들한테 그 이렇게 축하받는 것보다 이 애들이 이제 선생님으로서 저를 되게 생각해주고 이런 것 같아서 그때 좀 그런 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감동일 수밖에 없겠네요. 힘들 때 그래서 그 자라난 청년들을 보면서 힘을 얻는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제자들이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네. 혹시 누가 청년이 될 때까지 프레일 생활을 유지하시나요? 아니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은데 나가고 싶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제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나가고 싶은데 그래요. 부까지 지금 맡고 있는 애들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이 몇 살이죠? 지금이 이제 중학교 3학년 친구들 맡고 있는데 그러면 3년 안에는 네. 졸업을 해야겠네요. 네, 3년 안에. 네, 그럼 졸업을 하려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혹시 배우자 기도를 하고 있는? 배우자 기도요? 네. 안 하고 있어요. 배우자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싶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있었는데 없어요. 어떤 건데 없어졌죠? 원래는 막 어렸을 때는 좀 더 많았지만 점점 줄어들다가 일단 저는 교회를 신앙이 있으면 좋겠는 거. 이제 그 신앙도 이제 뭐라고 해야지 뭐 신앙이 좋거나 이런 거는 전혀 상관없고 저도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생각하는 방향이나 걸어가는 이제 길이 비슷한 친구였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제 기준에 예뻤으면 좋겠고 그러면 장결 선생님을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연예인이니까. 그러니까 연예인이 장결 선생님 똑같이 생겼는데 네. 지금 교회를 안 다녀요. 필요 없어요. 전도를 할 생각은 없나요? 아예 없어요. 그냥 일단 먼저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전도해오는 건 좀 힘들 것 같다. 너무 살아온 게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전도를 하는 건 좋지만 모르는 사람이면 그냥 이제 배우자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전도를 하겠지만 배우자로 생각해서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 전도를 한다? 그거는 저한테는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만약에 좋아하게 되면 너무 빠지게 돼서 오히려 제가 흔들리지 않을까 싶어서 오히려 저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시작조차 안 할 것 같습니다. 듣고 있으신가요, 김현희 권사님? 네? 부장집사님을 믿지 않는 부장집사님. 네, 결혼 얘기는 그렇게 유쾌한 얘기가 아닐 수 있으니까 이쯤에서 멈추도록 하고요. 그리고 프레일과 토크하고 싶어서 MC를 되고 싶어가지고 면접을 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 혹시 본인이 생각하는 MC로서의 장점이 있으신가요? MC로서의 장점이요? 뭔가 좀 그 얘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면접을 본 게 아니라 면접을 하러 오신 건가요, 지금? 그 자리에 있었는데 하게 된 거고요. 장점은 없죠. 장점은 없지만 이제 제가 거의 한 10년 아니고 한 8, 9년 동안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진행을 하면서 그런 센스는 쌓여있다. 센스. 네. 성민 형제의 장점 좀 센스도 있는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실행력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민 형제 실행력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행사가 있어요. 몇 해 전에 새생명 전도축제 때 치킨 파티를 기획하셨습니다. 그때 튀긴 닭이 총 합쳐서 몇 마리였죠? 거의 100 몇십 마리, 한 130마리. 100마리의 서비스로 받아서 120마리를 튀겼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 행사의 목적이나 기획 의도가 뭐였을까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학교 앞에 금요일마다 전도를 나갔어요. 매주 학교 앞에 전도를 나가서 매주 전도를 했고 이제 그렇게 전도를 하다가 이제 저희가 새생명 전도 축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봄에도 한번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된 건데 이제 청년들 대상으로 해도 좋지만 이제 조금 이 지역의 아이들한테도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교회라는 곳을 친밀하게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뭐 그런 행사를 준비하자 해서 준비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혹시 120마리는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뭐 그냥 제 아이디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욕을 엄청 먹어가지고 진짜 많이 혼났고 진짜 많이 진짜 많이 혼나고 진짜 많은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회의를 통해서 나온 이야기지만 그래도 이제 제 입에서 나와서 그렇게 시작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냥 제가 책임지는 거 많은 분들이 욕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성민 형제 덕분에 120마리도 튀겨보고 아, 네, 맞아요. 정말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좀 멈춰 있지만 천만 유튜버를 꿈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천만. 네, 유튜버를 할 때 하고 싶은 좀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아까 비전이랑 연관된 건데 원래 제가 하려던 거는 이제 요즘에 교회라는 이미지가 많이 세상 가운데 좋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이미지도 그런 교회라는 게 너무 교회적이다, 그리고 종교적이다 이런 것보다도 되게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기독교적인 콘텐츠를 할 겁니다. 이렇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성경의 이야기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교회에서 목사님 말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오래 다녔던 저희도 잘 모르거든요. 들으면은 저게 뭔 말이야? 저게 무슨 용어야? 근데 그런 것들을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조금 꽁트식으로 코믹화해서 이제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통해서 아이들이랑 이제 소통하는 그런 아이들한테 이제 거기를 통해서 이제 일상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도 부담스럽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재밌어서 보다가 나도 모르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노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잠시 멈춰 있는 거죠? 아예 포기하신 건 아니잖아요. 네, 자본 모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제 유튜브를 하는데 신앙의 베이스가 돼야 되는 것 같아서 네. 신앙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 프로엘 20곡에서 욥기를 좋아한다고 그때 네. 밝히신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욥의 어떤 부분이 가장 좋은지 그리고 담고 싶은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제가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고등학교 때인데 그때까지 제가 고등학생 때까지 모태신앙으로서 이제 그 부모님이 다니라고 해서 다녔지 이제 제 의지로 나간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되게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한 번 드는 생각이 이거였어요. 교회 어른들은 다 멀쩡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왜 저렇게까지 교회를 다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세상에 기댈 곳도 없었고 너무나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다 포기하기 전에 우리 엄마 아빠도 왜 저렇게까지 다니는지 정말 진심으로 궁금해서 그래 한 번만 수련회 가보자 해가지고 간 게 여러 교회가 모인 연합수련회였어요. 근데 거기서 들었던 말씀이 욥기 말씀이었고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아니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나는 되게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면서도 이렇게 힘들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죄이구나라는 거를 그때 딱 느끼게 돼서 이제 그게 욥의 어떤 부분이냐면은 욥이 이제 계속 시험을 봤잖아요. 심지어 착하게 살았는데 누구보다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데도 계속 이제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것을 거기에 더한 이제 시험을 당하는데 욥은 그때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구하고 있고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뭔가 저도 모르게 딱 와닿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어떠한 고통이라도 그건
그건 지나가는 그냥 순간일 뿐이구나. 그러면 이제 그게 뭘까? 이러면서 점점 궁금증이 생기게 됐던 거고, 그래서 이렇게 그때 진짜 교회에서 말도 안 하고 이랬었는데 진짜 옆에 누가 있던 말던 답답하니까 내가 기도했던 것 같아. 하나님한테 울부짖으면서. 위기의 순간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배우길 원하시는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원래는 이제 그 다음 질문이 하나님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했는지나 아니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인데 잘 그 연결되네요. 순간에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제 그 누나 형들한테 침 뱉고 다녔다 그러는데 되게 좋게 변화시켜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인생에서 내가 가장 추웠던 시기가 있다면 언제일까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때 정말 추웠고, 회장했을 때 그 회장했을 때 그 기간이 있어요. 제가 몸이 되게 안 좋았었는데 두통이 오랫동안 두통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때가 제 인생의 가장 추웠던 시간이 아닐까. 두통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네, 맞아요. 약간 그 몸이 아파서 그런 어려움들이 좀 많았었나 봐. 그때 당시에. 그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힘들어서 네, 그때는 정말 진짜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그게 2013년인가요? 두통은 계속 있었는데, 그 회장하면서. 네, 두통은 계속 있었는데 제가 원래 두통을 거의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죠. 쭉 이어오다가 잠깐 동안 없어졌다가 이제 다시 생긴 건데, 그때가 이제 무너졌던, 완전히. 그러니까 그때는, 그 전까지는 하나님 만나고 나서 나는 이런 것 좀, 두통 좀 아무것도 아니야. 더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언젠가 이것은 낫게 해주실 거야. 나에겐 다 이런데 이유가 있고 난 이걸 통해서 더 강해질 거야. 이런 정신력으로 버티다가 이제 영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그냥 다 포기해버린 거야. 못 해먹겠어. 진짜 죽을 것 같아. 이런. 그래서 영육 간의 강건함이 필요하다는 게 네,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도 진짜 네, 무너지게 되는 인간이라는 것 게 같아요. 육체적으로 힘들면. 그럼 혹시 반대로 따뜻했던 시기가 있다면 언제가 가장 좀 내 인생에서 행복했던 시기? 청년부 올라와서 이제 1, 2년 동안 엄청 행복하고 따뜻했어요.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따뜻해도 되나? 근데 그때 건방을 떨어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았나? 아무튼 네, 그때 20살, 21살 이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행복한 일만 많으셨나 봐. 뭐 연애도 했었고. 그게 좀 행복했던 것 같긴 한데.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심층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질문인데 혹시 곤란해질까봐. 예. 근데 진짜 이거 오늘 리더들이 말리긴 했었는데 물어보고 싶은 게 이제 어쨌든 그 안에서 연애를 하게 되고 헤어지게 되면은 네. 그 내 스스로 많은 것들이 어려워지잖아요. 네.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개인적으로 있을까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요? 극복이 안 됐으면 안 됐다고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이거는 근데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 이제 저희 때는 특히나 교회에서 헌신하는 시간이 더 많았고 열정이 더 많았기 때문에 서로 붙어있는 시간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쵸. 지네끼리 이렇게 정분나는 시간. 원업이잖아요. 어쨌든 나의 네, 동역자를 내 여자친구, 네, 내 남자친구로 만나는 거. 근데 헤어지면은 진짜 힘들잖아요. 그쵸. 헤어지면은 진짜 교회를 옮겨야 되나 마나까지 가거든요. 네. 많이 옮겼죠. 네, 많이들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죠. 한 3분의 1은 옮겨서 없어지는 거예요, 다. 맞아요. 버티는 방법은 생각이 없어야 돼요. 상대방에 대한 생각. 네,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저를 혹사시켰어요. 그냥 교회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면서 그냥 버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버티고 있어야 돼요. 진짜 버티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버티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약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시간이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애초에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어린 나이 때는 교회에서 연애하지 마라. 배우자 할 게 아니면 정말 나중에 조금 이제 나이가 오고 현실로 이제 그런 결혼을 준비한 나이가 됐을 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너무 어린 나이 때 감정으로 시작하다가 물론 저희 교회 좋은 케이스도 있죠.
성경이나 많아요. 윤석이처럼. 네. 거기 되게 어린 나이니까 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아, 모두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네. 같이 이제 그렇게 천국 갈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모두가 그렇게 되는 거 언제 아니에요. 또 예수님께서 오실지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너무 어린 나이에는 성급하게 교회 안에서 연애를 하지 말고 조금 결혼 생각을 해야 연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이제 각자에 그들이 따라서 알아서 다르겠지만 네. 알아서들 하겠죠. 지금 재연애도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지금 내 마음이 꺾여서 어떤 자매, 어떤 형제로 인해서 되게 안타깝고 슬픈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은 버티세요. 버티면 다 고든살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신앙생활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빨리 예배가 회복이 돼가지고 오프라인으로 다들 만났으면 좋겠는데 프라이에게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기인데 힘내세요. 곧 만나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시기도 이겨낸 성민 형제와 함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